전기장판을 켜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드시죠? 이불 속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놓이고 오늘은 깊이 잘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떠신가요? 분명 잠은 잤는데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머리가 맑지 않다는 느낌을 자주 받으시진 않나요? 밤중에 한두 번 꼭 깨거나 새벽에 이유 없이 눈이 떠지는 날도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아주 중요한 지점에 와 계신 겁니다. 실제로 60세 이후 수면 상담을 하다 보면 전기장판을 매일 켜고 자는 분들이 유독 잠을 잔 것 같지 않다고 호소하십니다. 본인은 따뜻하게 잘 잤다고 느끼는데 몸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전기장판을 켜지 않으면 잠들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밤에 땀이 살짝 나거나 이불 속이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 가지 않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따뜻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수면 회복을 방해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새 지속되는 열은 몸이 쉬어야 할 신호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치 엔진을 끄고 쉬어야 할 자동차에 계속 열을 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전기장판을 당장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켜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전기장판으로 수면을 망치지 않는 기준과 많은 분들이 절대 모르고 있는 가장 흔한 실수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몸이 밤에 일부러 식으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부터 차근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잠들기 위해 의외의 준비를 합니다. 바로 체온을 조금 낮추는 일입니다. 밤이 되면 몸은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 내부 온도를 서서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록 잠은 깊어지고 밤새 깨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낮 동안 열심히 돌아가던 기계가 완전히 멈추려면 내부 열이 식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뇌와 신경이 진짜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때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어둡고 조용하고 그리고 약간 서늘할 때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켜고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식으려고 하는데 바닥에서 계속 열이 올라옵니다. 이 작은 충돌이 수면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따뜻해서 잘 자는 것 같지만 뇌는 계속해서 아직 낮인가? 하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얕은 잠과 각성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과 몸속 체온이 내려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손발이 따뜻해지면 오히려 몸속 열은 빠져나가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은 이 균형을 무너뜨려 몸 전체를 계속 덥게 만듭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따뜻해야 숙면이 온다는 주장과 약간 서늘해야 깊은 잠이 온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하나입니다. 밤새 지속되는 인위적인 열은 특히 노년기 수면 회복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분들은 전기장판이 없으면 더 힘들다고 느낄까요? 그 이유를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떠오르는 얼굴이 한 분 계십니다. 70을 넘기신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전기장판 없으면 밤새 얼어 죽는 느낌이에요. 표정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전기장판을 켜지 않으면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 밤마다 두세 번씩 꼭 깬다고 하셨습니다. 꿈을 많이 꾸고 새벽에 잠이 얕아져서 시계를 보게 되는 날도 잦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풀린 느낌보다는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하셨죠. 본인은 분명 따뜻하게 잤는데 수면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전기장판을 밤새 켜두지 말고 잠들기 전 30분만 사용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추워서 못 자면 어쩌죠? 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불, 잠옷, 실내 온도를 함께 조절하는 방법을 같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머리가 덜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전기장판을 완전히 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잠들 준비를 마칠 시간을 준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특별한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전기장판이 문제라기보다 밤새 계속되는 따뜻함이 몸의 리듬을 깨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따뜻함은 도대체 몸의 어떤 스위치를 건드리는 걸까요? 다음에서 그 핵심, 자율신경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조절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낮에는 몸을 움직이게 하고 밤에는 쉬게 만드는 자동 스위치와 같습니다. 낮에 우세한 교감신경은 심박수를 올리고 긴장을 유지하게 하고 밤에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고 깊은 회복으로 이끕니다. 문제는 따뜻함이 이 스위치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전기장판에서 올라오는 지속적인 열은 몸에 아직 활동 시간이라는 신호를 은근히 보냅니다. 겉으로는 나른한데 속에서는 심장이 조금 빨라지고 신경은 완전히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은 드는데 깊게 내려가지 못한 채 얕은 수면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사우나처럼 따뜻하면 더 잘 자는 거 아닌가요? 짧은 따뜻함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샤워나 족욕이 좋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열을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새 이어지는 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자율신경은 미묘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균형이 깨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어느 순간부터 수면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자던 오랜 습관이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몸을 편안하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이 내려갈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용법이 이 균형을 덜 깨뜨릴까요? 다음에서는 전기장판이 특히 멜라토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잠의 핵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정확히 말하면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키는 신호입니다. 밤이 되면 뇌는 어둠과 조용함, 그리고 약간의 서늘함을 감지해 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흐름이 자연스러울수록 잠은 깊고 안정됩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의 열은 이 과정에 미묘한 방해를 합니다. 몸이 밤에 식으려는 순간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열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눈을 감고 누워있지만 뇌는 완전히 밤이라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거나 타이밍이 어긋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줄면 단순히 잠만 얕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 회복, 면역 조절, 기억 정리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을 켜고 잔 다음 날 이유 없이 온몸이 뻐근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날이 생깁니다. 수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이 무너진 겁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체온 저하로 잠들기 힘든 노인은 어느 정도 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열은 잠들기 전까지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밤새 지속되는 열은 회복 호르몬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전기장판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쓸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전기장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와 반드시 피해야 할 사용 패턴을 분명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장판은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기장판은 잘만 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해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장판이 비교적 괜찮은 경우는 몸이 잠들기 전 짧은 시간 따뜻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누웠을 때 몸이 너무 차가워 긴장이 풀리지 않는 분들은 잠들기 전 20, 30분 정도의 사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반드시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몸이 스스로 식을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밤새 켜두는 습관, 땀이 날 정도의 온도, 그리고 허리나 배 쪽을 직접 오래 데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용법은 자율신경을 계속 자극하고 수면 중 각성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허리가 뻐근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대 의견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돼서 더 안 좋지 않나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대신 실내 온도, 이불 보온, 잠옷 조절이 함께 가야 합니다. 바닥만 뜨겁고 공기는 차가운 환경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수면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후 건강 전체를 좌우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전기장판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 따뜻해야 잠이 온다는 착각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따뜻해야 잠이 오죠. 이 말,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가 언제 따뜻해야 하는지를 헷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착각이 전기장판을 밤새 켜두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람은 잠들기 직전에 손과 발이 따뜻해질 때 잠이 쉽게 옵니다. 말초 혈관이 열리면서 몸속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뇌는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족욕이나 따뜻한 물 샤워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기장판은 다릅니다. 발끝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등, 몸통 전체를 계속 덥게 만듭니다. 이러면 열이 빠져나갈 통로가 막힙니다. 겉은 따뜻한데 속은 내려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잠은 드는데 깊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 없으면 더 뒤척여요. 이건 몸이 따뜻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조용한 방보다 TV 소리를 켜야 잠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습관이 몸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경우 전기장판을 끊는 게 아니라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같습니다. 따뜻함은 수면의 목적이 아니라 수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도구가 목적을 대신하면 결국 잠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수면의 질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의사는 노년기에는 체온 유지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의사는 수면 중 인위적인 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두 말이 서로 반대처럼 들리지만 사실 핵심은 같습니다. 언제 열을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체온이 낮아 잠들기 힘든 분들에게 잠들기 전에 따뜻함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근육이 긴장돼 있고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라면 일시적인 열이 몸을 이완시켜줍니다. 이 점을 부정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논쟁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잠이 든 이후에도 그 열이 계속 필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수면 연구 쪽 전문가들은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보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갈수록 몸은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체온 조절 능력도 달라집니다. 이때 지속적인 열은 뇌를 자극해 깊은 수면 단계를 짧게 만듭니다. 반면 일부 임상 현장 의사들은 너무 추워서 자주 깨는 것보다는 약한 열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결국 환자의 상태 차이에서 나옵니다. 혈액순환, 근육량, 체지방, 자율신경의 민감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밤새 고온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몸의 반응을 읽는 것입니다. 전기장판을 쓴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더 무겁고 개운하지 않다면 이미 신호는 충분히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다음에서는 수면의 질이 무너질 때 몸이 보내는 구체적인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의 질이 무너질 때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으로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이 신호들은 꽤 분명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느낌입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화장실 때문이 아닌데도 새벽 2, 3시쯤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꿈이 유난히 많아진 느낌이 들거나
얕은 잠을 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변화는 아침 심박감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율신경이 밤새 충분히 내려가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켜고 잔 다음 날, 특히 이런 느낌이 강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도 있습니다. 바로 근육과 관절의 뻐근함입니다. 잠은 누워 쉬었는데 몸은 쉰 것 같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수면 중 회복 호르몬의 분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흔히 나타납니다. 이런 신호들이 겹치기 시작하면 수면 환경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약을 늘리기 전에 전기장판 사용부터 돌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꼭 써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에서는 전기장판을 써야만 하는 상황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을 꼭 써야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바닥이 너무 차갑거나 관절 통증 때문에 열이 없으면 잠들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끊으라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지고 잠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안 쓰기가 아니라 덜 해롭게 쓰기입니다. 가장 기본 원칙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고 잠이 들기 직전에 반드시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자동 꺼짐 기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밤새 켜두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깊이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따뜻하다를 넘어서 덥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과합니다. 땀이 나거나 이불을 걷어차게 되는 온도는 수면 회복의 가장 나쁜 조건입니다. 허리나 배를 직접 오래 데우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 부위는 자율신경과 혈관이 밀집해 있어 자극에 특히 민감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균형입니다. 전기장판만 뜨겁고 방 공기는 차가운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실내 온도, 이불 두께, 잠옷을 함께 조절해 바닥열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전기장판은 발 쪽에만 국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전기장판을 쓴 날과 쓰지 않은 날의 아침 컨디션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답은 분명해집니다. 다음에서는 전기장판 없이도 밤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노년기에 더 안전한 대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장판 없이도 밤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핵심은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돕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수면 환경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먼저 이불을 점검해 보세요.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공기를 잘 머금는 이불은 체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얇은 이불을 여러 겹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에 닿는 공기층이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보온이 됩니다. 잠옷 역시 중요합니다. 땀을 잘 흡수하고 몸을 조이지 않으면 소재가 좋습니다. 또 하나 도움이 되는 습관은 잠들기 전에 짧은 온열 자극입니다. 따뜻한 물로 발을 씻거나 발목 주변을 살짝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이완됩니다. 이렇게 말초를 먼저 데워주면 몸속 열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깊은 잠으로 이어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방의 공기입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차가운 공기는 자율신경을 자극합니다. 가습이나 미세한 온도 조절만으로도 전기장판에 대한 의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서히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몸은 금방 적응합니다. 중요한 건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기장판 없으면 못 잔다는 생각 자체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큽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전기장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셨을 겁니다. 중요한 건 전기장판이 나쁘다가 아니라 몸이 밤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수면은 의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몸은 밤이 되면 일부러 체온을 낮추며 쉬려고 합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멜라토닌이 나오고 자율신경이 내려가며 근육과 면역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을 밤새 켜두면 이 흐름에 계속 작은 방해가 생깁니다. 크진 않지만 매일 반복되면 수면의 질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10년 먼저 잠이 망가진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이유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약을 늘리지 않아도, 큰 결심을 하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전기장판을 잠들기 전까지만 사용하고 누워서 졸리기 시작하면 전원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아들이세요. 그 서늘함이 바로 회복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내일 아침 몸의 느낌을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어떤지,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말입니다. 하루 이틀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 5일, 일주일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수면은 정직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반드시 반응을 보여줍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도 불안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마음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써온 습관을 바꾸는 건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줄이는 것,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몸은 작은 배려에도 크게 보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부터 일주일만 실천해 보세요. 댓글에 내일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기고 변화가 느껴지는 날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깊어지고 아침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옆에서 함께 이야기 나눈 의사였습니다.